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하면 털보이사,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죠. 털보이사는 방아쇠 손가락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지식 습득은 물론 기존 수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만만치 않은 것이 손가락 하나만 못 써도 일상생활과 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열심히 해도 수술을 해도 깔끔하지 않고 재발하는 비율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의 재발과 해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자꾸 재발하는 방아쇠 증상 때문에 지긋지긋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먹고 찜질하고 주사도 맞아봐도 2-3개월 후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딸깍거리고 통증이 옵니다.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매일 병원 가는 것이 지겨워서 수술하면 깔끔하겠거니 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 후의 재발은 의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손가락 힘줄과 손바닥이 원래 잘 늘어붙는 성질이 있어서, 즉 재발을 잘하는 성질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수술을 해놓아도 일정 비율은 재발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재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치료해도 수술해도 재발을 잘한다는데 그럼 그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책이나 논문들에 써있는 대략적인 재발률은 주사 치료는 50%, 약물 치료나 침 치료, 스트레칭, 물리치료 같은 것들은 주사보다 훨씬 재발률이 높습니다. 효과가 주사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수술법인 절개수술은 공식적인 재발률은 3%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도 공식적인 재발률은 3%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사 치료는 재발률이 60에서 70% 정도 되고 절개 수술은 5에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잘만 한다면 재발률이 1% 미만으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래보나 저래보나 방아쇠 손가락은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수술 후에 재발하면 보통은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후에 재발한 것은 물리치료, 도수치료나 주사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만큼 방아쇠 손가락 중에서도 심하거나 안 좋은 형태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한 분들은요. 주사도 원래 수술하기 전보다 더 효과가 없습니다. 유착이 되고 재발을 하면 조심하고 치료해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바닥이 더 붓고 통증이 더 생깁니다. 재수술은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이 정석이고 재수술할 때는 처음에 절개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게 절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재수술은 기존에는 시술로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개 수술을 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손바닥은 늦게 낫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개 수술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수술이 절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키나이프 같은 것으로 시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했으면 당연히 절개 수술로 하고 시술을 했다가도 재발하면 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3번 수술하기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기존의 하키나이프 또는 비슷한 종류의 다른 모든 시술들은 재수술에 관한 한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개하지 않고도 하키나이프로 대부분의 재발 환자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방아쇠 손가락 수술에 혁신이 온 것이죠. 이 방법은 A1 활자뿐만 아니라 상부와 하부를 더 만져보고 상태 파악을 하며 유착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위아래 구조물들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사진처럼 이렇게 길게 절개해야 하는 것 없이
재수술을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인데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키나이프로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상태를 실제로 파악을 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도 재발로 인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하키나이프로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여기까지 수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죠. 수련하는 방법은 힘줄과 인대를 하키나이프로 만지고 또 만지고 느끼고 또 느끼는 방법뿐입니다. 환자에게 직접 할 수는 없으니 비슷한 질감 혹은 다른 질감의 물건에 몇 달간 계속 연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연습합니다. 하키나이프의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터득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시간과 노력이 들 뿐입니다. 대충 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영어 습득과 비슷합니다.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고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유창하게 말하는 것까지 하려면 어렵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당신이 영어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냥 너무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어 실력이 딱 투자한 만큼 획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그냥 아주 많은 시간이 듭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키나이프를 익히는 것은 이런 지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덜어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문 것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 중에 오랫동안 주사나 침을 맞은 사람이나 수술 받았는데 재발한 사람은 손가락 힘줄과 주변 조직이 많이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는 경과가 안 좋으며 수술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환자들을 손바닥을 절개하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술 후에 재발한 경우를 수술할 때에는 매우 길게 절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에 재발한 환자였는데요. 수술 후에 너무 고생해서 시술로 해결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제가 시술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조심스럽게 해보고 안 되면 절개 수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약속하고 시술을 진행했었는데 거의 모든 환자들이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운 좋게도 절개를 다시 하지 않았고 환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와는 다르게 수술 후에 환자의 힘줄과 주변 구조는 달라져 있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주변 조직과의 유착, 즉 늘어붙어 있는 실 같은 구조물들인데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음파로도 실시간 엑스레이로도 현재 힘줄의 어떤 부분이 늘어붙어 있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착 같은 종류는 자세히 만져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방아쇠 손가락 수술 후에 재발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유착 조직의 박리 재수술입니다. 절개하지 않고 실제 힘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 재발되어서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 하키나이프와 유사한 시술 후 해결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는 너무 고생하고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재발한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길게 절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고생문이 훤한 절개수술 대신에
하키나이프 시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